저기는 북부로 가면 있잖아. 공장이 많이 있대. 자동차 공장이래. 저기 가잖아. 우리 기술 없어도 미숙련 노동자라고 그래서 우리 가서 일하면 돈 벌 수 있대.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부에 있던 흑인 농민들이 북부로 인구 대이동이 벌어져. 그러면서 농민이 노동자로 바뀌게 됩니다. 자, 북부에 가서 처음에는 이제 다 자동차 공장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아마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성실히, 근면하게, 땀 흘려 일하면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흑인들은 곧 알게 됩니다. 북부에는 남부에 있었던 목화 따는 기계보다 더 날카로운 금속 이빨을 가진 기계가 자신들의 목덜미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 기계의 이름은 컨베이어 벨트였습니다. 이 책에는 포드 자동차의 예가 나와요. 우리 포드 어디서 다뤘었죠, 한번 현모 씨? 할리 포드. 그럼요. 소설을 쓰셨어. 그럼. 네. 소마. 그래. 멋진 신세계.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 영어 원제가 떠올라가지고. 예, 근데 이제 이 헨리 포드가 창업한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한 거예요. 처음에 열심히 일했겠죠. 막 땀 흘려서 막 운반도 하고 막 조립도 하고 막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컨베이어 벨트를 최초로 자동차 공장에 적용한 게 헨리 포드예요.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 아시죠? 이렇게 지나갈 때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일손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자동화가 돼버리니까. 자, 그런데 흑인들한테 아직 희망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어요. 새로운 직장이 생깁니다. 기계가 발전함에 따라서 새로운 고용 창출 효과로 새로운 직종이 10개, 100개, 수백 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름하여 서비스 직종입니다. 여기는 고객들한테 우리 자동차를 갖다 직접 팔 수 있는 영업사원이 필요해지죠. 그리고 여기는 자동차를 브랜딩하고 이미지를 마케팅하는 마케터들도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자동차가 달리다가 쓰거나 고장날 수 있으니까 뭐가 생겨야 될까요? 정비 공장과 AS 센터가 생겨야 돼요.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된 거예요. 거기에 흑인들이 몰려갑니다. 저희 취직하러 왔는데요? 라고 갔을 때 그들은 넘을 수 없는 벽을 보게 됩니다. 이미 그 자리는 고학력의 백인들이 다 차지한 뒤였다는 거죠. 아이고, 갈 데가 없네. 흑인들은 절망해요. 갈 데가 없어요. 저자는요, 당시 그 흑인들의 실직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그 흑인들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기계와 지금의 기계는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1, 2차 산업혁명은 농민과 노동자들의 직업을 날렸고요. 3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서비스 업종의 전문직까지 잡아먹게 됩니다.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실제 기계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실직해 왔는지의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겠죠? 우리 초침을 뒤로 돌려서 저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기계가 탄생한 그 시기. 1차 산업혁명 들어가죠. 네네. 1차 산업혁명이 언제 처음 시작됐을까요? 산업혁명은 영국 아니에요? 와트 증기기관차? 대략 몇 세기? 대략 18세기? 18세기 말, 19세기 초로 생각하죠? 네네. 이 책은 훨씬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세 말, 1차 산업혁명의 조짐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대항해 시대잖아요. 영국의 예를 들면 그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제 노예들이 잡혀와 수많은 자원들이 들어와 항구에 모여 사람들이 모여 풍족한 어떤 자원의 인구가 늘어나 그럼 그 사람들 취사도 해야 되고 잠자야 되니까 집도 져야 되고 겨울에 난방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베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대항해를 해야 되니까 상선이나 전함을 만들어야 되니까 또 나무를 베기 시작한 거예요. 숲이 황폐해집니다. 땔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연료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 딱 컨택된 게 뭘까? 나무 다음으로 떼기 시작한 거. 석탄이에요. 근데 어느 날 17세기쯤에 세이볼이라는 사람이 증기를 보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가만히 있어봐. 물이 끓네? 증기가 올라가네? 뚜껑이 보글보글하네? 저 힘을 에너지로 변환을 시키면 채광 기술에도 이용할 수 있고
면도 만들 수 있을 테고 배도 움직이고 기차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증기기관의 아이템을 처음 생각해낸 게 17세기라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선 장희빈이 숙종 멱살 잡고 사양 먹내만 하고 있어요. 그때 증기기관을 떠올렸다는 거 저도 놀랐어요.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18세기 말 19세기 초반에 1차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서 막 기차가 달리고 증기선이 만들어져서 지구 반바퀴 돌아 이제 우리나라까지 오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현무 씨, 2차 산업혁명을 대변하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석유. 석탄 대신 석유, 그렇지. 그리고 전기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석유를 먹는 자동차가 2차 때 만들어지고요. 전기에너지가 컨베이어 벨트에 공급이 되면 그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서 그 전기가 사람의 일자리를 잡아먹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예요. 3차는 무엇이 키워드일까요? 3차 산업혁명. 자, 책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계가 인간의 남은 마지막 지식의 영역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게 3차 산업혁명이다. 컴퓨터. 컴퓨터 정답. 애니악. 오. 자, 이 컴퓨터와 로봇가 등장하면서 서비스업을 잡아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책에서 다루는 게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전화교환수가 나와요. 자동 응답 시스템. 우리 옛날에 전화하면 사람이 받았거든, 회사에. 근데 지금 전화하면 뭐가 받아요? 뭐는 1번, 뭐는 맞아. 2번, 상담원이 있긴 하지만 확 줄었죠. 그래서 이 서비스업을 잡아먹기 시작해요. 또 나오는 얘가 요즘 체감할 정도로 우리 주변에 사라지는 점포들 중에 뭐가 제일 와닿으세요? 점포 중에 전 이게 제일 와닿아요. 뭘까요? 너무 많아서. 은행? 그렇지. 은행? 은행. 은행이 왜 없어? 은행 지점 없어지는 거 못 느끼세요? 아 진짜 없어져요? 지점 수가 줄죠 지금. 오. 왜 줄까요? 현무 씨가 입금하고 출금할 때, 저 송금할 때 다 은행 가요? 스마트폰이에요. 안 가잖아요. 안 가니까. 이 아이가 은행의 직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었던 거죠. 은행뿐만이 아니라 이제 책에서 다루는 거는 적어도 비서. 보통 비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아, 비서 봤다. 스케줄 관리하죠. 그런데 요즘 그게 필요 없죠. 왜? 서류 정리, 이메일 나오고 저장하면 이 아이가 다 해주는데 무슨 사람이 필요하냐고 서비스 업종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노동의 종말 개정 서문에 보면요. 미국에서 2002년 10월부터 2003년 3월까지 단 6개월 사이에 12만 1,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비스업도 무너집니다. 자, 다음 타겟은 뭡니까? 화이트 칼라입니다. 블루 칼라 이어서 화이트 칼라도 무너져 가게 됩니다. 자, 실제 90년대 기준으로 보면요. 지난 10년간 미국에서는 300만 개 이상의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현무 씨, 하나 더 나갑니다. 이제는 전문직 종사자까지 가게 됩니다. 전문직까지. 책에서 다룬 게 이제 의사예요. 두 번째는 이제 변호사, 애널리스트. 이들도 이제는 기계로 대체돼 가고 있다는 거죠.